여기 한 농장에서 2명의 남성이 굉장히 진중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그리고 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맙소사, 그들이 이동한 곳은 썩어가고 있는 시체가 늘어져 있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을 경험한 세계인들의 다양한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 주파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미국에서 온 사연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인류학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에런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외부에는 흔히 바디팜, 시체 농장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저희 연구소가 왜 이런 별명을 얻었는지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연구소는 기증된 시체로 인간 사후 부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사람을 들판에 가만 놔두고 얼마나 지나야 부패가 완전히 진행되는지, 자연환경이나 사체의 조건 등에 따라 부패의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부패 과정에서 어떤 벌레가 꼬이는지 등을 연구하는 곳이죠. 왜 이런 것들을 연구하냐고요? 범죄 피해자들의 시체 상태를 통해 언제 사망을 한 건지 사망 추정 시각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연구는 법의학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다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피해자가 살해당한 뒤 넓은 공터에 묻혔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체가 묻혀있는 곳의 풀은 다른 곳의 풀보다 더 윤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육안으로 비교적 쉽게 시체가 묻혀있는 곳을 추정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적은 인력을 들여 효율적으로 시체를 발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곤충학도 저희 연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하는 연구와 연구소에서 자랑스럽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제가 경험한 너무 놀라웠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연구소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가장 큰 연구소다 보니 각국의 수사팀에서 법의관, 혹은 법의학자들 같은 수사관들이 자주 방문해서 연수를 받고 가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동북아 3국에서는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편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수사 시스템은 한참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다수의 법의학이나 범죄심리에 관한 연구는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제가 만나왔던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수사 시스템은 아주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도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단편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본의 경우 수사 시스템이 너무 아날로그적이라 그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낄 정도였죠. 중국의 경우 저희에게 자신들의 수사 시스템에 대해서 잘 공유해주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보여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아무래도 일본과 비슷하거나 더 못한 수준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사관들과 여러 번 함께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최근 한국의 수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굉장히 빠르게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의 높은 범죄 검거율이 아주 경악스럽습니다.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은 대다수 한국에서도 적용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미국보다는 한국의 땅이 좁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미국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덜해서 그런 건지 CCTV가 아주 보편화돼 있어서 범죄 검거율이 상당히 높더군요. 미국은 땅이 너무 넓기도 하고 초동수사가 잘못되면 직접 증거가 없어서 범인을 법정에 세우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미국에는 요즘도 미제 사건들이 많고 사건이 발생했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암수범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수사 시스템도 검색어 몇 개를 넣으면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사 사건을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회하기가 까다로워서 범죄자들이 주를 넘어가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른 주에서 행한 범죄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고 공조수사도 쉽지 않은데 한국의 경우 다른 지역 경찰과 공조수사도 용이한 편이고 수사 시스템 자체가 공유되고 있어 한 범죄자가 다른 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자의 범죄 수법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바로바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사관들의 열정은 정말 다른 나라 수사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더군요. 한 번은 동남아의 수사관들이 저희 연구소에 와서는 그냥 시간만 때우고 거의 관광 수준으로 미국을 둘러보고 간다며 시시덕거렸는데 한국 수사관들은 미팅 시간 외에도 연구원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과거 한국의 미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국이었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냐며 저희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들은 연수 기간 동안 관광은커녕 더 많은 걸 배워가기 위해서 저희보다 더 일찍 연구소에 나와 저희가 준비해준 자료들을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있기도 했죠. 저는 그들이 다른 나라의 수사관들보다 월급을 월등히 많이 받거나 범인을 검거했을 때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은 받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그들은 그저 보통의 공무원처럼 월급을 받는데 무슨 자신들을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에 자신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미국의 수사관들 역시 열심히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지만 한국의 수사관들처럼 정말 미친 것 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저는 한국의 수사관들에게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끔 피해자들의 시신이나 그들의 유가족을 마주하게 되면 그들의 피해는 마치 우리 한국이란 사회의 피해처럼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범죄자로 인해 한 사람의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건 그 피해자 한 사람의 피해가 아니라 그들의 유가족과 또 그 유가족들의 지인들, 그들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며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서 사회의 신뢰와 안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들은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답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도 교과서적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한국의 수사관들에게는 진심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연수 시간을 그냥 시간만 때우고 단순 미국 관광을 온 것처럼 굴던 다른 국가의 수사관들과는 달리 정말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자신들의 수사에 접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국 수사관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돌아와 다른 연구원들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 역시 한국의 수사관들은 다른 국가의 수사관들과는 태도와 열정이 다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남자친구와 서울에 여행 갔을 때 길에서 술 취해서 자고 있던 여성을 2명이나 목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 길에서 술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을 보고 너무 놀라 한국에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 싶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던 중에 근처에서 그 여자의 친구로 보이는 여성과 남성이 그녀를 깨워서 음료를 먹였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제 동료의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한밤중에 여자가 길에 쓰러져 자고 있다면 그건 강력범죄를 당한 여성이거나 혹은 곧 당할 여성이란 말과 동의어기 때문이었죠. 그 동료는 그 사건을 한국의 수사관들에게 이야기하니 한국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강력 범죄가 과거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람들이 주의하긴 하지만 아직도 간간히 그렇게 술에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 거의 90% 이상 주위의 사람들이 경찰에게 대신해서 신고해준다고 하더라며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동료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오면 외국도 한국 같은 줄 알고 방심하다가 소매치기 같은 걸 많이 당하는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한국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주인공이 현금이 가득 든 캐리어를 열어둔 채 길에 두고 다른 곳으로 뛰어가는 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영상으로만 보는데도 누군가가 갑자기 등장해 그 캐리어를 훔쳐가거나 현금 다발을 가져갈 것 같아서 제 손에 땀이 날 지경이었죠. 그렇게 한국 수사관들이 연수를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 덕분에 미국의 수사 시스템이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빠른 기술 도입과 수사관들의 열정과 마음가짐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며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줘서 고맙다고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더 배운 게 많다며 질문이 많아서 귀찮았을 텐데 끝까지 웃으면서 잘 대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더군요. 김이라는 것이었죠. 원래 쌀과 같이 먹는 음식인데 이건 특별히 맥주와 같이 먹을 수 있게 개량된 식품이라며 맥주와 함께 먹으면 맛있을 거라고 하면서 저희 연구원 모두에게 한 박스씩 선물해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한국 수사관들이 선물해준 김이라는 것을 꺼내봤습니다. 모양이 썩 좋아 보이진 않더군요. 아내 역시 이거 먹어도 괜찮은 거냐며 코를 킁킁 대면서 냄새를 먼저 맡았습니다. 저는 먼저 그 김이라는 것을 입에 넣었습니다. 와우, 생각보다 너무 맛있더군요.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정말 맥주와 잘 어울렸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는 걸 보더니 제 아내도 김을 입에 넣어보더군요. 아내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게 대체 뭔데 이렇게 맛있는 거지? 라며 저희는 금세 김을 다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정말 맛있더군요. 요즘도 종종 한국 마트에 가게 되면 저희가 먹었던 그 스낵을 사와서 아내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는 합니다. 라고 미국에서 에런 씨가 사연 보내주셨네요. 한국의 수사관들에게서 느꼈다는 열정, 그리고 한참 뒤처지는 줄 알았는데 엄청난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한국의 수사 시스템. 저도 한국의 수사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다당면으로 범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수사관들이 여러모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견찰, 짭새라는 말 등으로 경찰관이나 수사관님들을 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감동 주파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